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종화입니다.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IoT를 이용해서 예지정비라는 우리 인더스트리의 주된 관심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산업 현장의 고객들이 왜 예지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또 유지보수의 개념이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WS에서 예지정비를 구성하기 위한 아키텍처와 또 사용된 서비스를 알아보고 예지정비를 위한 AWS IoT 아키텍처 기반 프로토타입과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AWS의 서비스로 유지보수 작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예지정비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메인터넌스, 유지보수가 왜 필요한지, 이 안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인 인덕션 모터, 교류 유도 전동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또 크기도 정말 다양해서 작은 것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작은 것들은 컨베이어 벨트 등에 사용되고 있고요. 또 큰 것들은 공장 전체의 환기 시스템이나 압축기 등에 사용되는 100마력 이상을 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는 이런 유지보수가 필요한 자산이나 시스템들이 얼마든지 있죠. 이런 것들을 실제 가져와서 데모를 보여드리기에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데모는 실제 인덕션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지보수가 필요한 걸까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저희 아마존 CTO이신 버너 보겔스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은 고장이 난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인덕션 모터에서 고장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건선이나 베어링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덕션 모터에는 제조사가 표시하는 공칭 환경, 공칭 온도나 전압이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터를 사용했을 때 평균 고장 간격, 우리가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라고 불리는 값이 있습니다. 실제 환경 조건에서는 그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면 모터 샤프트에 가해지는 하중에 따라 전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작동 온도 역시 외부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여타의 다른 환경적 요인 때문에 제조사가 이야기하는 수명과 또 실제 모터의 수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고온으로 인해 내부 전기 저항이 늘어나 모터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최악의 경우 단락이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샤프트의 부하가 고르지 않거나 너무 큰 하중이 가해지면 베어링이 손상되거나 아예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의 기술자분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베어링 윤활을 해서 베어링의 온도나 진동을 크게 줄이고 또 파트를 교체하는 유지보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적절한 시점에 윤활을 하지 않아서 파트 교체가 필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윤활 작업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파트 교체조차도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인덕션 모터에서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해서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정되지 않는 다운타임, 생산 중단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에게 큰 경제적 손실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다음 수리하는 것 같은 유지보수 시나리오를 사후정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베어링 윤활유를 넣는 것과 같은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치명적인 장애는 반드시 겪게 되고요. 또 그 횟수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사후정비는 이런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는 경우가 많아서 공장의 유지보수 책임자가 제일 신경 써서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IoT 고객들은 예지정비 도입을 원하게 되었고 또 이런 유지보수가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장에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분들이나 인더스트리얼 IoT 고객들은 어떻게 유지보수를 개선하고 있을까요? 이런 흐름에 뛰어든 가장 큰 산업은 1차 제조업, 하이테크 및 공산품 제조, 오일 앤 가스 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이러한 산업은 많은 공장들과 또 산업 현장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수많은 장비, 모터나 전동공구, 차량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 현장의 유지보수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장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장 관리자입니다. 이 롤은 전체 운영 부분을 감독하고 제조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표준인 OEE,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를 검토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OEE가 100%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파트를 모든 자산을 사용해서 가능한 빨리 중단 없이 생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유지보수 책임자는 기계들의 수리나 유지보수를 계획하고 정비팀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롤은 원활한 현장 운영을 위해서 기계의 가동 시간과 생산성을 관리하고 공장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팀은 유지보수 책임자가 정한 실제 수리 및 정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장의 자동화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비팀은 기계의 정상 상태를 진동 센서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서 매뉴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고 인적 오류가 발생되기 쉽습니다. 또 수집된 데이터도 그리 정밀도가 높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런 각각의 롤들이 하고 있는 유지보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후 정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예방정비입니다. 유지보수 책임자는 장비에 연결된 센서가 생성한 데이터 또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생 가능한 장애 시점을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직접 판독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인덕션 모터의 경우 케이스를 열고 측정을 해야 하는데 각 축의 진동을 30초 동안 순차적으로 측정해야 되고 또 물리적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 측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만약 다른 데이터, 좀 더 높은 주파수의 베어링 진동을 파악하기 위한 초음파 측정도 해야 한다면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형 모터의 경우 수동 판독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4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분석을 수행해야 하므로 다수의 파라미터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타이밍을 최적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정된 다운타임 안에서 유지보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생산 장애를 예방하고 기계의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술이 이런 상황을 개선시켰을까요? 예지정비에서는 먼저 인더스트리얼 IoT와 자동화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들은 기계에서 자동으로 측정되고 CRM과 ERP 시스템과 같은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들과 함께 상호 참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어 좀 더 정확한 오류 추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모터가 작동한 시간, 모터의 크기, 또 장애사례 및 다른 시스템에 포함된 과거의 유지보수 기록 안의 다른 파라미터까지 고려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정비를 사용하게 되면 장애 시점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책임자는 재고를 줄이고 또 적시에 필요 인력을 배정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예정되지 않은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예정된 유지보수 당일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정비팀 인력이 공장에 출근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세우고 장애에 대한 문제 해결 정보를 제공해서 유지보수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기치 않은 가동 중지 시간과 인력 및 예비 부품 재고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지 정비가 잘 정착되면 인더스트리얼 IoT 고객들은 더 진화된 처방적 유지보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지정비 시스템은 서드파티 시스템과 통일되어 일부 유지보수 작업을 자동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HR과 티켓 시스템을 예지정비 시스템과 연동되고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가 예상되는 시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기계 스스로가 문제 시점 이전에 해당 문제 해결 정보가 포함된 티켓을 만들어 필요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작업자에게 자동으로 발송, 예약하게 됩니다. 이와 연동되어 교체품 주문도 자동으로 수행돼서 재고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처방적 유지보수라고 하며 이번 세션에서는 시간 관계상 예지정비까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기억해 놓으셔서 다음의 개선 시나리오를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AWS IoT를 이용한 예지정비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IoT 아키텍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AWS IoT는 총 3개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는 디바이스를 포함한 엣지 영역에서 연결과 운용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다음 컨트롤 서비스는 디바이스와 거기서 발생되는 메시지를 운영, 관리, 보안하는 계층이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서비스는 이렇게 모은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예지정비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는 엣지의 장비들을 AWS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로컬의 다른 장비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예지정비에서 사용할 서비스를 본다면 먼저 프리알토스 커널을 확장한 아마존 프리알토스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베이스로 저렴한 비용과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사용하는 센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AWS IoT 그린그래스를 사용해서 로컬에서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싱과 데이터의 저장,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한 추론 작업, 산업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다른 장비를 연결하는 여러 작업들을 AWS 클라우드와 연결할 필요 없이 로컬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서비스입니다. 먼저 AWS IoT 코어의 기능을 사용해서 장비와의 연결 및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AWS IoT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푸시하고 보안 정책에 따라 디바이스들의 집합체인 플릿을 안전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모와 관련 없이 여러분들의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플랫폼을 AWS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AWS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필터링, 강화 및 저장,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의 AWS IoT 애널리틱스는 이 역할뿐만 아니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의 통합을 통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모델에 대한 추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AWS IoT 이벤트를 사용하면 센서 데이터에서 근거한 발생되는 이벤트를 쉽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오늘 데모에서 사용되는 중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구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AWS IoT 선순환 구조입니다. 데이터는 디바이스에서 AWS 클라우드로 들어와서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공정 개선 및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작동을 위해 AWS IoT 그린그래스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개선된 결과를 위해 계속적으로 더 나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엣지에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관련된 데이터만 AWS 클라우드로 보내도록 다른 아키텍처 부분도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이번 구성도는 좀 복잡하지만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왼쪽은 엔드포인트 유지보수 어플리케이션이 장비의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와 연결된 여러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미 높은 수준의 자동화 수준을 갖춘 공장의 경우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나 히스토리안 DB를 사용하고 있을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LC는 머신의 자동화 및 작동을 주관하게 되고 히스토리안 DB는 머신의 센서 데이터 등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의 운영 네트워크를 AWS 클라우드의 AWS IoT 코어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AWS IoT 사이트 와이즈 서비스는 OPC UA 프로토콜 같은 산업용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게이트웨이를 로컬에 배치해서 AWS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는 다른 프로토콜 연결이나 데이터 수집용 센서를 장비에 장착하고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AWS IoT 그린그래스나 아마존 프리알토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 AWS 파트너 에코시스템이 제공하는 센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된다면 저희 API를 이용해서 AWS 클라우드에 바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앙으로 오면 앞서 언급한 AWS IoT 코어 같은 컨트롤 서비스가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의 이 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처럼 사용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여러 서비스로 라우팅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치 아마존 S3에 데이터 레이크를 만든 고객이
데이터를 레드시프트 서비스로 쉽게 전송해서 DW로 사용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의 다른 서비스를 사용해서 AWS IoT를 사용해 들어온 데이터를 손쉽게 서버리스 Io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단에 AWS IoT Things 그래프로 손쉽게 IoT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의 ERP 및 CRM 시스템 같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을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과거의 유지보수 정보 같은 메타데이터로 상호 참조해서 강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단계에서 AWS 파트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리알토스, IoT 사이트와이즈, IoT 그린그래스의 배포를 지원하는 하드웨어부터 또 엣지에서 와이드 에리어 커넥티비티를 제공해주는 파트너, 그리고 예지정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ISV 파트너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유지보수 환경에서 예지정비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실제 아키텍처보다 매우 간략화된 버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제 환경에서 정비팀이 직접 확인하는 측정 데이터를 장비에 센서를 연결하고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내는 구성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인덕션 모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파이썬 AWS IoT 디바이스 SDK를 사용해서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센서의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수집해 로컬의 AWS IoT 그린그래스로 전송한 다음 AWS IoT 코어로 푸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나 예방 정비의 시뮬레이션은 아마존 퀵사이트, 아마존 IoT 이벤트, 아마존 SNS를 사용해서 구현합니다. 먼저 자동화된 사후 정비의 경우 AWS IoT 이벤트를 이용해서 곧 장애가 발생할 것을 나타내는 여러 인계값들의 조합을 이벤트로 규정하고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아마존 SNS를 사용해서 알람으로 유지보수 책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공장 안에서 이동 중이더라도 상황을 파악하는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다른 서드파티 시스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정비는 아마존 퀵사이트를 사용해서 현재의 센서에서 들어오는 진동값과 인계값을 화면으로 비교해서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BI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지정비 시나리오에서는 AWS IoT 애널리틱스 및 세이지메이커에서 센서 데이터로 추론을 돌리고 장애를 감지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대로 AWS의 예지정비 아키텍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구현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는 이번 세션에서 이야기한 사후, 예방, 예지정비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사후 유지보수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AWS IoT 이벤트 및 아마존 SNS를 활용해서 진동 데이터를 인계값 기반의 알림을 트리거하는 시나리오로 만들고 예방 정비를 위해서는 아마존 퀵사이트를 사용한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지 정비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서 진동 데이터를 추론하는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AWS 그린그래스 코어, AWS IoT 파이썬 디바이스 SDK를 활용해서 센서에서 진동 데이터를 추출하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 스크립트는 그린그래스 코어에서 로컬로 작동되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된 별개의 장비에서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에는 온도계,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나침반 및 압력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센셋이라는 장비가 붙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산업용 장비에서 육안으로 정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 타워 라이트에 대응되는 LED 매트릭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일반적인 장비들과 같이 녹색은 정상,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경고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라즈베리 파이 밑에는 스마트폰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의 진동 모터를 사용해서 인덕션 모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진동을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선 라우터를 시작해서 파이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USB 케이블을 파이에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되는 동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토픽을 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섀도우 토픽은 데이터
펍의 빈도 같은 다이나믹 설정을 검색하는 데 사용되고요. 아웃풋 토픽은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검색하고 또 스크린 토픽은 장비의 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LED 매트릭스의 색상을 컨트롤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체인지 토픽은 AWS IoT 이벤트에서 이벤트 전환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파이가 부팅되는 동안 디바이스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코드만 강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증서와 같이 AWS IoT 코어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보안 자격 증명 경로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토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로직은 로컬 그린그리스 코어에 로컬 접속하기 위한 그룹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클라우드에서 그린그리스 코어를 통해 LED 매트릭스 색상 변경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작동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센스헷에서는 간단하게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온도, 가속도, 압력, 나침판 등등의 다양한 센서에서 판도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AWS IoT 룰 엔진 및 AWS IoT 애널리틱스를 사용해서 클라우드에서 필터링되고 정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AWS IoT 코어로 돌아와서 다이나믹 설정을 받아오기 위해 섀도우를 쿼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Hz로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토타입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아키텍처에서 보셨듯이 엣지에서 데이터가 선처리되는 구성도 구현 가능합니다. 그럼 예방 정비를 위한 아마존 퀵 사이트를 보도록 할까요? 여기의 데이터는 이전에 테스트된 데이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동 데이터가 있는 대시보드를 로드하게 되고요. 로드가 끝나면 타임 슬라이드를 조정해서 경고 인계값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계값은 유지보수 책임자가 설정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실제 환경에서는 유지보수 책임자가 베어링 윤활 작업에 대한 예방정비 스케줄 등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상단에 있는 인계값은 진동이 비정상적이고 몇 분 혹은 몇 시간 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전 초과값을 보려면 시간 슬라이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인계값이 초과되면 유지보수 책임자는 사후 정비를 위해서 정비팀을 보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데모 시스템이 실제 동작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제가 진동을 점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진폭이 인계값을 초과하면 문자 알림이 전화기에 표시되고 또 LED 매트릭스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문자도 오고요. 색상도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60초의 타임아웃 시간이 지나면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LED 매트릭스를 그린으로 바꾸는 IoT 메시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AWS IoT 코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IoT 이벤트로부터 상태 변화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받았고 또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컨트롤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그럼 타임아웃 60초 동안 AWS IoT 이벤트에 사용된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텍터 모델 팔레트를 로딩해서 볼 텐데요. 이니 상태에서 아까 전에 인계과 같은 몇 가지 변수를 이 페이지에서 초기화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상 상태에서 알람 상태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로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이 로직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들어오는 진동값이 구성 인계값을 초과하는지 계속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아마존 SNS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정상 상태로 다시 전환되면 조명 색상을 제어하는 MQTT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흔들어서 장애가 난 것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매트릭스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은 장애가 났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전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후 및 예방정비 시나리오를 모두 보셨고요. 예지정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랜덤 컷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아웃라이너를 찾게 되어 있지만
실제 생산 환경에서는 자체 알고리즘이나 AWS 파트너 솔루션을 사용해서 ERP 시스템의 서비스 레코드를 같이 사용하시거나 또 다른 서드파티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모터 클래스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용되는 모델과 노트북에서 진동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세트를 로드하고 그런 다음 진동 데이터를 그려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론의 결과값은 0에서 5까지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두 데이터 세트를 플롯하게 되면 오른쪽 Y축에서 해당 점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모델의 결과로서 아웃라이너를 한번 강조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점수가 4.8보다 높으면 알람을 만들어내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랜덤 컷 포레스트 알고리즘이 아닌 다른 종류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실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네, 이것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션에서 보셨다시피 IoT는 매우 큰 기술 도메인이고 실제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 범위는 매우 방대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 알토스를 기반으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고 IoT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기존 IT 환경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웹 및 모바일 개발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머신러닝 관련 기술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모델을 구축하는 데도 필요하죠. 단순한 웹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술과는 좀 더 다른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을 훈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AWS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의 트레이닝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많은 기술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AWS IoT의 전용 커리큘럼인 IoT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통해서 시나리오 베이스면서 동시에 IoT 베스트 프랙티스와 연결된 셀프 온라인 강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IoT 프로젝트에 적합한 기술을 소싱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IoT 프로젝트를 가속화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AWS 파트너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WS 에코 생태계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AWS IoT 그린그래스나 AWS IoT 사이트와이즈 및 아마존 프리알토스를 사용하려면 엣지에서 사용할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아마존 파트너 디바이스 카탈로그에는 여기에 인증된 하드웨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 솔루션 또한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AWS의 예지 정비에 관련된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알고 가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저희 세션이 항상 향상될 수 있으므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